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1130 영어 총괄 원장님이신 김경희 원장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밑에서 저 여기서 한번 보이세요? 네,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쯤이면 이제 하루 일과 마치고 편안하게 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쉬는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어떤 식당에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앵무새가 단골 손님 아줌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아줌마만 오면 앵무새가 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줌마 못생겼어. 아줌마 못생겼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귀여워서 들어줄만 하잖아요. 매일 그래봐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항의를 했죠. 어떻게 새를 교육 좀 했죠. 근데 교육을 좀 시켰겠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아줌마가 그 식당에 간 거예요. 그 앵무새가 한마디는 해야 되겠는데 교육을 받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줌마 얼굴을 많이 쳐다보다가 아줌마 아니지? 언어의 묘미입니다. 언어의 함축과 생각이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설명회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핵이 바로 영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지금 현재 MB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인수위원회에서 영어 작업을 한참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3년 반 전에 지금 오늘 설명회를 할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초안과 설계를 3년 반 전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한참 회자가 됐었던 게 이거였었죠. 그 인수위원회 위원장 해외를 나가서 오렌지라고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 그 사람들은 아렌지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오렌지입니다. 그게. 그런데 확정된 영어능력평가 시험의 발음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반 정도 전부터 시작해서 이 영어 시험이 설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유학이었어요. 조직이. 왜냐면 말하기 쓰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하기 쓰기가 그냥 의사소통이 아니고 쇼핑하는 영어 이 정도 아니고요. 관광하는 영어 이 정도 아니고요. 식당 가서 메뉴 시키는 영어 이 정도 아니고요. 돈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국내에서는 쉽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생각을 했는데 연수, 유학, 학원 이런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작용으로 나왔던 게 빈부격차가 영어의 격차다. 부모 간의 격차 아니면은 기러기 압박, 펭귄 압박, 자살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부작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교육에서 안 해야 된다. 고가에서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설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이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지난달 5월 26일 날 서울고등학교에서 마지막 공청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청회에서 시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대입을 볼 때는 수능이 아니라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하기 쓰기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전학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명칭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공식 명칭은 이렇게 돼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그리고 영어를 전개됩니다. 메리트 테스트. 그런데 길잖아요. 그래서 국영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국영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공식 명칭은 국영시라고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국영시라고 표현하고요. 영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첫 글자를 따서 비트라고도 해요. 저는 오늘 비트나 영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게요.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입이 왜 됐는지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영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대학까지 10년을 영어 공부를 해도 외국인이 나타나면 도망가리라. 그 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외국인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 1순위. 영어 선생님. 네. 그 외국인 국제회의를 하러 가면 국제회의 1부, 2부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없어지는 대표들 한국 대표들 다 없어진대요. 그만큼 영어의 장벽을 표현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한번 넣어보세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어떤 인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게 제 일의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식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요. 이 시험 결과가 대입 시험 활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의 영어 시험을 됩니다. 자, 해외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토플이나 토익이 다 미국의 ET에서 사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어 시험의 시장이 3천억 시장. 그 중에서 ETS로만 나가야 돼. 미국의 평가기관인 ETS로만 나가는 게 37%. 1,5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감이 오세요? 어쨌건, 자,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다른 나라의 영어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말 때가 됐다 하고 설계를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실을 만들었었어요. 서울에서 텍스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소통이 못합니다. 국가까지 아니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교육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런 방송을 하게 됩니다. 왜 시험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요. 그동안에도 중등 영어, 즉 중학교나 고등학교 영어의 학습 목표는 그거였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로 커야 된다. 이게 학습 목표였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나를 칠까? 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교과서를 개정을 하고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선생님을 연습을 시키고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 내용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줄이고 틀자 하는 게 시험을 바꾸는 거예요. 시험을 바꿔버리면 교과서 안 바꿔도 알아서 공부해요. 그러죠? 네. 입시를 바꿔버리면 누가 뭐래도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입시에 반영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입시에 반영을 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키를 써버리는 거예요. 휴대폰. 그게 시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바꾸면요. 교과서 안 바꾸고 알아서도 공부하고요. 알아서 시험에 맞게 다 준비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시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입시 영어를 소통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말하게 쓰기가 가능한. 자, 입시 영어는 가장 대표적으로 독해와 듣기만 있어요. 이게 현재 수능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영평에는 독해하고 듣기하고 말하게 쓰기가 있는 거죠. 수능 시험지 보셨어요? 이게 수능 시험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그런데 50문항이거든요. 50문항 중에서 17문항이 듣기고 나머지가 독해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듣기는 지금 있는 수능하고 비슷해요. 자, 듣기 시험 봐보셨어요? 안 봐보셨죠? 이 듣기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때가 95년도예요. 95년도에 대학에 계셨어요? 아니면 졸업하고 연애하셨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 아니면 겪어보지 못했을 시험인 거예요. 듣기예요. 그런데 이제 연평에서는 컴퓨터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IBT라고 주는 거예요. IBT 토플, IBT 연평이라고 하는 게 IBT가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험인 거예요.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 그러면 종이, 지필을 기반으로 한 시험. 그래서 종이로 보는 시험을 PBT라고 하고요. 인터넷으로 보는 시험을 IBT라고 하는 거예요. 토플도 인터넷으로 보는 거고 연평도 인터넷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기를 하면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이거 녹음하면 이 녹음된 내용이 그 채점자들한테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채점을 해서 저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거죠. 자, 듣기 문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영어로 나와요. 이런 약보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게이트에 서 있고요. 첫 번째 게이트에서 들어가면 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는 900명의 인사가 있는 식당이 있고요. 왼쪽에는 그 국가의 고위 보관들이 모여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현안을 의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곧장 가다 보면 두 번째 게이트를 만나실 거고요.
거기에 나온 조그마한 또뜰 하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주 보이는 건물이 오년소홀이고요. 외국에서 온 사절이나 영빈들을 접대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뒤에는 7,000권 정도의 아주 귀중한 책을 보관하고 있는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얘예요. 자, 오년소홀은 어떻습니까? 영어네요. 3번이요. 이게 영어로 나와요. 이게 듣기 문제예요. 자, 읽기는요, 국어 문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 문제가 영어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읽기 문제는 다음 글을 읽고 주제를 고르시오. 다음 글을 읽고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시오. 저자의 의도를 고르시오. 제목으로 맞는 걸 고르시오. 아니면 순서를 안 맞게 배열한 걸 고르시오. 다음 문장에 들어갈 자리를 고르시오. 국어 문제 똑같죠? 영어 국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말하기 문제. 자, 말하기 문제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말하기 문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원어민이 계시거나 채점자가 계시거나 나하고 인터뷰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이렇게 생각되시죠? 컴퓨터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하는 게 없잖아요. 컴퓨터에다 대고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문제예요. 얘도 문제고 얘도 문제예요. 듣기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듣기 문제 같으니까 많이 다르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제목 보세요. 문제 해결하기, 연계 질문에 답하기. 이 문제 유형의 제목뿐인 거예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계 질문에 답하기, 그 중에 4번째가 문제 해결하기, 4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4번째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요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팀원 중에 한 명이 전혀 돕지를 않아요.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네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 팀원들하고 저하고 놀아서 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게 못하겠어요. 지긋지긋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1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분 지나면 삐 하고 소리가 나요. 그럼 그때부터 녹음을 해야 돼요. 1분 동안 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자, 지금부터 1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애들도 그래요. 아무 생각 없어요. 머릿속에.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요. 요래 한대 패줘야지 우선 네 생각이 나는 거죠. 왜 저 혼자 빼질거리고 다녀요. 한대 패주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고 우리말을 잘한다 그래서 말하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을 잘한다 그래서 쓰기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에요. 시험 유형에 맞게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요.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유형이 토플하고 똑같아요. 토플 이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파에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애들 영어 되게 잘하거든요. 처음에 토플 시험 보면 라이팅 스피킹에서 죽을 써가지고 유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영어 잘하니까 가서 이제 저정도로 가서 봐요. 그래서 이제 대충 나오고 제일 안 나오는 게 스피킹이 제일 안 나와요. 스피킹 중에서도 토플은 6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쉬운 게 1번 유형하고 2번 유형이거든요.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게 1번하고 2번 유형. 왜냐면 생각해서 써야 됩니다. 3, 4, 5, 6은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요약하는 거예요. 강의 내용 같은 걸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글이 있으니까 그걸 요약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1, 2번은 자, 단독주택이 좋아?